이 강서구에서 이재명 대표가 5%포인트 윤석열 후보를 이겼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난 대선 때예요. 선거 판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에서 왜 강서구 출신인 시의원도 있고 실제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10명이 넘는 숫자죠. 13명, 14명이에요. 단 한 사람, 경찰청 고위 공직자 출신인 진경원 후보를 전략공천으로 꽂아 넣어버렸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역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또 그리고 이제 김태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선고도 선고지만 대법원 선고에서 자신과 관련된 비위가 된다 또는 비위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실제 이 당당하게 자신이 내부에서 고발했던 그것과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내부 고발은 여전히 내부 고발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김태우 후보자는 지금 진경원 후보자가 조민처럼 허위 이력을 급조했다. 진경원은 비리로 해임됐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 고발인가 내부 고발이 아닌가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김태우 후보자가 진경원 후보자에 대해서 조민처럼 허위 이력을 급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후보가 된 이후에 후보자가 됐어요. 그러면 후보자가 된 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후보자가 되고 난 이후에 당에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런 자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경력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경력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아니 마치 선거에 이제 일주일, 2주일이 있으면 선거에 나갈 사람을 후보자를 결정해놓고 거기다가 그냥 벼슬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TF 단장, 무슨 위원장, 부동산 대책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경력이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경력이면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후보자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것도 전략공천하고 난 이후에 당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리, 당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단장, 이걸 임명한 것이 그게 이력이냐, 그게 말이 되냐, 이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개딸조심님께서는 질문입니다. 주제는 안 맞지만 정경심이 가석방되고 조국 2심 결심 공판이 곧 있을 것 같은데 법정 구속될까요?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말 그대로 문제가 된다. 또 정경심은 지금 가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형을 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배우자까지 가석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가족 간에 형을 살고 있으면 또 같은 비슷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면 그걸 이제 감안하는 게 있겠죠. 둘 다 깜빵에 쳐넣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와이프가 가석방 됐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자로 활동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반인들보다 성역 없이 철저하게 혐의에 따른 재판과 선고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우리 경아님께서는 김태우 후보를 비리로 해임했다던 거짓 선동질에 강서구민들이 멍청이가 아니기에 민주당 선동에 안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정가 4번 경력에 현재도 줄줄이 재판 나가야 하는 중대범죄자를 당대표로 대선 후보 자리에 내세운 민주당은 뭐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경아님의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 대법원 선고에서는 내부 고발이 아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감찰하거나 수사하거나 하지 않았던, 진상을 조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고발한, 그거는 내부 고발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을 내부에서 이 고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발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서 보선 폭정을 멈출 출발점이다. 지금 강서 보궐선거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실제로 강서구청장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 제대로 뽑느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뽑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병상에서 감성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자, 보선 엿새 앞두고, 자, 좀 며칠 전에 사진이죠. 한자복 차림으로 당원들에게 영상 병상 메시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건 이런 거겠죠. 자, 만약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후보가 이긴다.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내가 병상에서 호소를 하고 투표율도 늘어나면서 내가 진두지휘해서 내가 이 선거를 이끌어서 내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이렇게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재명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강서구가 과연 그런 상황일까?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 구민들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면 더 진경훈 후보 쪽으로 표가 많이 갈 것이냐? 그럴지 어떨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하고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서울에서 이 강서구에서 이재명 대표가 5%포인트 윤석열 후보를 이겼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난 대선 때예요. 대선 이후에 지금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그리고 성남FC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각가지 혐의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전당대 돈봉투 리스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다수당의 대표 그리고 또 김남국 무소속 의원 탈당을 했지만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이 코인 의정활동 중에도 코인 투자를 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엄청난 마음의 충격을 준 이 코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뚜렷하게 제대로 분명하게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이 들어오지 않고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7%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이나 당선시켰던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 조사에서 27%로 푹 커졌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뭔가 강서구의 현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전국 선거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를 놓고 전 국민이 다 달려드는, 전 국민들이 뛰어드는 선거판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전 국민이 매달려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강서구민들이 강서구의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우리 구의 구청장으로서 누가 제일 적합한지 그걸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우와 진교훈을 비교해서 진교훈과 김태우를 비교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